미디어 심리학 9주 1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9는 언어와 사고입니다. 크리스토퍼라는 영국 소녀는 언어에 대해서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6살 때 불어를 혼자 배웠고 그리스어도 습득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16개국 언어로 유창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아주 똑똑한 천재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표준적인 지능 검사에서 정상에 훨씬 못 미쳤고 4살짜리도 쉽게 푸는 인지과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오목과 같은 쉬운 게임 규칙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보호시설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독립적으로 생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의사결정, 추리, 문제해결과 같은 인지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가 보인 강점과 약점이 인지가 서로 다른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신속하게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에 천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추리에 뛰어난 사람이 언어 숙달에 특별한 능력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인간을 특징 짓는 여러 고등 인지 기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적 종들은 서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꿀벌은 먹이가 있는 장소를 벌집에서의 방향과 거리로 나타내는 팔자춤으로 소통을 합니다. 언어와 의사소통에는 규칙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언어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문법의 규칙에 따라 결합될 수 있는 신호들을 사용하여 타인과 소통하는 체계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동물의 의사소통 체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다양한 생각과 개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문법은 의미 있는 내용이 되기 위해 언어의 단위들이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규칙들의 집합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약 4,000가지의 인간 언어가 존재합니다. 모두 소리와 규칙의 기본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음소, 포님은 모선적 잡음이 아닌 말소리로 재인할 수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음성규칙, phonological rules는 어떻게 음소들이 말소리로 결합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규칙의 집합입니다. 형태소, morpheme은 언어의 가장 작은 의미 단위입니다. 형태론적 규칙, morphological rule은 어떻게 형태소들이 결합되어 단어를 이루는가에 대한 규칙의 집합입니다. 통사규칙, syntactical rule은 어떻게 단어들이 결합되어 구나 문장을 이루는가에 대한 규칙의 집합입니다. 문장들은 심층구조와 표층구조를 갖습니다. 심층구조는 deep structure이고 문장의 의미를 뜻합니다. 표층구조는 surface structure로 문장이 어떤 단어들로 표현되는가입니다. 그림에는 The boy hit the ball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언어의 단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장 큰 언어 단위의 문장은 더 작은 단위인 구, 형태소, 음소로 계속 쪼개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언어는 음소와 형태소가 단어를 이루고 이것들이 구로 결합되어 최종 문장이 됩니다. 통사규칙은 어떻게 단어들이 결합되어서 문장을 이루는가를 나타냅니다. 모든 문장은 하나 이상의 명사를 포함하며 이는 형용사, 관사와 명사 구를 이룹니다. 문장은 하나 이상의 동사를 포함하는데 이는 명사구, 부사 혹은 관사와 함께 동사구를 이룹니다. 언어의 발달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운 속도로 언어를 배웁니다. 아이들은 말을 배우는 동안 거의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능동적인 숙달보다 수동적인 숙달이 더 빠르게 발달합니다. 영아들은 인간의 모든 음소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능력은 6개월 내에 사라집니다. 영아와 고무 젖꼭지로 실험한 연구에서 영아와 일본어 소리 선호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영화는 동일한 옹알이 단계, 배블링 시퀀스를 거칩니다. 청각적 능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비디오 검사에서 영화는 단일 말소리가 반복되는 동안에 장난감 동물의 움직임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몇 번의 반복 후 소리가 바뀌고 장면이 바뀌고 둘 다 모두 다시 바뀝니다. 만약 영화의 소리가 바뀔 때 주의를 돌린다면 새로운 장면을 기대하는 것이고, 이는 두 말소리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어 이정표 마일스톤입니다. 첫 단어는 10에서 12개월 사이에 나타납니다. 유아 토들러는 일반적으로 동사보다 명사, 구체적 대상을 먼저 배웁니다. 신속한 대응, 패스 매핑은 아이들이 한 번의 노출만으로도 단어의 밑바탕이 되는 개념에 대응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단어로 이루어진 말은 24개월 정도부터 나타납니다. 전보식 말은 텔레그래픽 스피치라고 하는데 기능 형태에서는 빠져있고 대부분 내용어들만 있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문법을 배우게 되면서 규칙을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3세가 되면 단순하지만 완성된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4에서 5세가 되면 언어 습득 과정에 많은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생후 5년 동안 언어 발달에 대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f all mankind's inventions, none was more consequential than the birth of language. Before its creation, each person's knowledge was limited to what he or she experienced directly. Afterwards, someone who learned something could share it with anybody else. In this video, we'll look at 4 things known about language learning in general, and then listen to the story of Lucky Lucy and Poor Pete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language in everyday life. Our brain's foundation is built through experiences early in life. Pat Levitt from the Center of the Developing Child at Harvard University studied our brain development over the course of our life extensively. He showed how the brain's ability to change dramatically drops in the years of life, while the amount of effort such change requires increases. Another research showed that at age 5, 90% of a kid's brain has been formed. If during these years the child is blocked from receiving stimulating experiences, the language center and other parts of the brain are likely to remain weak for life. We learn language socially by observing and imitating others. Some 1,000 years ago, German Emperor Friedrich II wanted to prove the opposite and showed that we develop language naturally all by ourselves. He made his nannies raise some children. They were allowed to feed and clean them, but not to interact socially or ever speak a word. Not one child learned to speak, but instead, they all died. For the same reason, toddlers can't learn language via tape or technology. They need to be motivated through a human relationship. Then they pay attention and learn. Our language brain growth is strongest in year 1. If we study the brain's development by the rate of new synapse formation over the first 11 months of life and then the next 15 years, we can see how much the first 5 years matter. The growth in the part of the brain responsible for language peaks between birth and age 3. During this critical period, children can learn a new word every 90 minutes and several languages simultaneously. Our sensory pathways responsible for vision and hearing peak before, which makes sense because we need to see and hear to imitate language. 4-month-old infants, for example, if raised bilingual by a British mom and a Chinese dad, can already differentiate between 2 languages just by observing the lip movements of their caregivers. Higher cognitive function, such as logical reasoning, peaks only once we have the words and know the symbols to make sense of our world. Language makes our world. Rich language skills allow us to really listen, to speak well, to enjoy reading and master writing. They can create an entire world around us. As the German philosopher Wittgenstein said, "The limit of my language is the limit of my world." Let's take, for example, the word daycare center.
Some people think of it as a preschool. The Irish call it play school, and the Germans invented the word kindergarten. Only if we know all three words can we understand what's possible. Now, let's listen to the story about Lucky Lucy and Poor Pete, two children raised in two very different ways. Lucy is raised by her mother. The mother is an average native English speaker who knows around 20,000 different words. Pete's parents hire a nice nanny from a foreign country. Instead of speaking in her native language, the nanny is told to talk to Peter only in English. While her everyday English seems okay, she actually knows only around 5,000 words, 1/4 of what Anne's mom knows. Year 1 is when the language brain is developing the strongest. If Lucy is awake, half of the time her mom speaks, she will hear around 10,000 words per day and maybe 2,500 being directed at her. Directed language is what matters. Whenever her mom connects a word with an actual experience, Lucy learns its meaning. Peter hears English only when the nanny deliberately speaks to him, around 1,000 words a day. But not only is quantity lower, but also the quality. As the nanny is not fluent, there is a chance that many words come across broken. At their first birthday, both kids can say mama and papa. What we don't see is that Lucy actually already knows many, many words, even though she can't say them. But Pete's language universe is more limited. When Lucy and her mom look at picture books, her mom points out what they see. A little monkey is also a gorilla, an ape, a clever animal which uses tools, climbs trees, and lives with his mama and papa in the rainforest of Africa. When Pete looks at a picture book, his learning is limited by the language of the nanny. The same monkey is just cute and eats bananas. To compensate, he's given a language app. But as Pete lacks the foundation, he doesn't understand a word. To him, it's just a bunch of new sounds strangely connected to colorful characters. On their second birthday, Lucy knows already well over 200 words, the amount where children start to learn rules and apply grammar. Pete knows less. Sometimes he gets frustrated because he can't express himself. Lucy likes to go with her mom into the park. Sometimes they watch the old men play chess. She doesn't understand the game, but knows that there are pawns, rooks, knights, a queen and a king, a bishop and a horse. One day, she will learn the rules. It will be easy because she sees each figure clearly. Her understanding of their special skills is obvious. For a lack of language, Pete sees just a big checkered board and some wooden figures which all look quite the same: pawns, knights, bishops. To understand the rules later will be hard for Pete. All figures look so similar. How could they do different things? At their third birthday, both can say their own name and form sentences. Lucy's vocabulary now holds 1,500 words. Pete's got 500 to make sense of this world. In year 4, they enter kindergarten. When Pete stands in front of the big shelf, he sees different wooden blocks, the ball, some old toy, a horse, and the yellow digger. When Lucy stands in front of the same shelf, she sees circles, triangles, squares, a basketball, the red pinwheel, the beige rocking horse, and the carton box of the Lego Technique digger. At playtime, Lucy understands what others are talking about and often takes the lead by suggesting a new idea. Pete often doesn't understand what she means. If the group discusses something for longer, he zones out because he has trouble following the conversation. By the end of the year, Lucy knows 3,500 words, where Pete only knows 1,000 words. Lucy now forms more complicated sentences in perfect grammar. In the evening, her mom reads bedtime stories to her. Words she's missing, she learns out of context. As a native speaker, the mom can raise and lower her voice, making the stories exciting. Fairy tales become alive in her head, and Lucy learns to imagine and to think creatively. Pete still speaks in more simple sentences, and his grammar is not perfect. When his nanny reads to him, the voice is more monotone.
It's more boring, and paying attention is more difficult. Words he's missing often remain missing. By the end of the year, Lucy knows 6,000 and Pete knows 2,000 words. To understand why the actual difference in language abilities between the two is even larger than it seems, let's imagine that words are nothing but tools that help us uncode the world, form thoughts, structure ideas, and then communicate with others. With 6,000 words compared to 2,000 words, Lucy's toolbox is now 3 times the size. Lucy has a huge head start as she is entering elementary school. Einstein, by the way, as a child, seldom spoke. One interesting anecdote goes like this. As he was a late talker and hardly spoke at the age of 7, his parents were worried and tried many things to get him to speak. At one point, they were afraid that he had learning disabilities. At last, at the dinner table one night, he broke his silence to say, "The soup is too hot." Greatly relieved, his parents asked why he had never said a word before. The young genius replied, "Because up until now, everything was in order." What are your thoughts about language learning? Can someone like Pete still catch up later in life? Or maybe find other good ways to express himself? Maybe our point of view is too narrow, and Pete and Lucy actually balance each other out with the different skills they have. 언어와 인지 발달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언어 발달의 순차적 진행은 전반적 인지 발달과 특정 언어에 대한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기에 국제적으로 입양된 아이들의 영어 습득을 검사했을 때 영아기에 입양된 아이들과 같은 발달을 보였습니다. 이는 언어학습에 있어서 발달이 경험 주도적일 수도 있음을 지지합니다. 영어가 두 번째 언어로 사용되는 이민자들 경우에는 사춘기 전에 영어를 배우면 그 후에 배우는 경우보다 더 유창하게 된다고 합니다. 언어 발달 이론에는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행동주의자 비헤이비어리스트의 설명에 따르면 언어는 주작적 조건화와 모방을 통해 학습됩니다. 그렇지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을 거의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은 들어본 적 없는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는 조건화나 모방으로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생등론자 네이티비스트의 설명은 언어는 타고난 것이며 일반 지능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생등론적 이론은 언어 발달은 선천적이고 생물학적 능력으로서 가장 잘 설명됩니다. 부전실어증은 정상 지능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문법적 구조를 학습하지 못하는 신드롬입니다. 언어 습득 과정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습니다. 상호작용, 인터랙셔니스트 관점에서는 비록 언어 습득 능력은 타고난 것이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이 언어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경험은 생등론적, 생물학적 언어 능력과 상호작용합니다. 벙어리 아이들이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법적 규칙이 완전한 자신들의 수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언어는 과거 25년에 걸쳐 진화하고 발전되었습니다. 언어 발달과 뇌입니다. 뇌가 성장함에 따라 신경학적 구조에 전문화가 일어납니다. 브로카 영역은 좌측 전두엽에 있는데 언어 생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르니케 영역은 좌측 측두엽에 있는데 언어의 이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실어증 어페이지아는 언어를 산출하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증상입니다. 브로카 실어증과 베르니케 실어증이 있습니다. 우뇌도 언어와 관련이 됩니다. 언어 과제 중 언어 이해에서 우뇌가 활성화됩니다. 좌뇌 손상이 있는 아이들도 여러 언어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어떻게 뇌가 작용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대뇌 손상 환자를 연구합니다. 브로카 영역이 손상된 사람은 문장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된 환자는 문장을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다중언어와 인지발달의 관계입니다. 세계 어떤 지역에서는 이중언어가 일반적인 규범입니다. 한 가지 이상의 언어로 아이와 의사소통을 하면 적절한 언어 발달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발달의 차이는 없었고 이중 언어 사용자들은 인지 기능은 더 우수하지만 단어 수가 적었고 언어 처리가 느렸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제2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전두엽을 더 활성화시키고 후에 언어적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서 좌두정엽의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동물들도 인간의 단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가드너는 암컷 침팬지 워슈에게 160개의 단어를 수화로 가르쳤습니다. 워슈는 문장을 구성할 수 있었고 새로운 방식으로 단어를 조합할 수도 있습니다. 유인원에게 음성 언어를 가르치려는 초기 시도들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유인원은 인간의 음성 언어를 습득하기에 적합한 발성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유인원을 대상으로 미국 수화를 가르치고 단어를 나타내는 그림기호를 표시한 컴퓨터로 인간 언어를 가르치려는 시도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워슈는 다른 원숭이와 싸운 뒤에는 더러운 원숭이, 더리 몽키라는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단어의 창의적 표현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워슈는 더러운 물건을 지칭할 때 더리의 사용을 배운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우리의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언어는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가장 현저한 특징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언어는 사고를 표현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언어 상대성 가설은 언어가 사고를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캐나다의 이누이트족은 눈에 대해서 여러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이는 모프로 하여금 이들의 영어 화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한다는 제안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워프의 일화적 관찰 방법은 다른 연구들에 의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니아에서 고립된 농경 생활을 하는 다니족은 검은색 어둠과 흰색 밝음의 두 가지 색상 단어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워프의 가설이 옳다면 다니족은 다른 색깔 종류를 알아보고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 더 많은 색 어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못지않게 다른 색깔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최근의 증거들은 언어가 색깔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린 아동들은 유사한 색상들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고 더 많은 색상 어휘를 습득하면서 색상 선택은 그들이 배운 색상 단어를 점점 더 잘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언어 상대성 가설을 지지해 줍니다. 워프의 가설을 지지하는 또 다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사람이 시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어에서는 대개 공간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미래는 앞에 있는 것으로 보아 forward를 사용하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회의를 뒤로 미룰 때는 back을 사용합니다. 앞으로 세 발짝 나아간다거나 뒤로 두 발짝 물러나는 것처럼 수평적 공간 관계를 이 같은 용어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만다린 중국 화자들은 수직적 공간 차원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시간을 사용합니다. 이전에 일어난 사건은 up이라고 지칭하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down으로 표현합니다. 이와 같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영국인 화자와 중국인 화자에게 수평적이거나 수직적 사물의 자극판을 보여주는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영어 사용자들은 만다린어의 공간적 용어 사용을 배운 다음에 판단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가 사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16개국 언어를 하지만 정상적 사고를 할 수 없었던 크리스토퍼 사례에서 보듯이 언어와 사고는 서로 영향을 주지만 상호 독립적입니다.